만두수 십성 대성 십룡탄 과과과과과과 리암공 오이 비비고 하늘을 뒤덮은 만두 마치 벚꽃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인 흩날려라 만두요. 이거 뭐야? 아 이거 천부댕이잖아. 캠장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저 항아리에 든 피가 혈마의 육체를 깨우는 열쇠인가? 그가 품에서 만두를 꺼냈다. 아니 지가 알아서 꺼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뭐 할 거냐면 제가 이제 광고도 가끔 하잖아요. 광고를 하면서 라이브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왔습니다. 바로 크랙 AI를 가져왔어요. AI 서사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이미 익숙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일단 본격적으로 크랙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게임을 하기 전에 AI 시대의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이야기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를 어디 멀리 보내줘요. 아시잖아요. 나 한 번도 이런 사랑 안 해봤는데 왠지 한 것 같아. 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 나도 왠지 멋진 크루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안 해본 삶으로 우리 보내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왜? 작가가 만들어서 주면은 그냥 알아서 받아 먹는 거 외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독이 만들어서 찍었어. 우리가 그냥 감상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디자인된 세계에서 오는 어떤 이야기? 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냠냠밖에 없는 거야. 맞아. 사실은 이 역사를 보면은 그 디자인을 키워나가는 역사거든요. 점점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는 오픈월드 게임 나오고 샌드박스 게임 나오고 발더스 게이트 3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뭘 하든 그 안에 뭐든 준비돼 있어. 내가 여기서 저기 있는 구경꾼 얼굴에 똥을 던질 거야. 그러면 정말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상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이 지점에서 약간 미친 것 같아. 이야기를 만드는 입장이나 게임을 만드는 지점에서는 아예 한 단계 다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시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누가 디자인한 반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이 디자인한 세계, 우리 실제랑 가장 근접한 디자인으로 우리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것에 가장 많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게 크랙 AI입니다. 이게 크랙 AI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요. 보니까 추천 장르도 있고 랭킹도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신작이 쭉 나오고 저는 오늘 무협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그 글자 대사 한마디로 클리셰를 깨는 거죠. 중간중간에 선택지도 있긴 합니다. 근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써도 내 반응에 맞춰가지고 반응을 해주는 거니까 말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정해진 클리셰를 깨는 즉흥 서사 플레이, 요게 이제 크랙 AI 슬로건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저희는 스토리 캠프니까 병맛 쪽으로 막 가는 것보다는 좀 나름 짜임새가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목표인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대화 프로필을 세팅을 해야 돼요. 채팅방 설정 가볼게요. 여기 가보시면 대화 프로필이 있습니다. 캠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를 알 수 없는 외모 치명적인 수염, 큰 키에 다부진 몸. 이 정도면 되겠죠? 일단 치명적인 수염은 중요해요. 수정. 여기다 이제 프로필 추가해서 어떤 프로필로 게임을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름하고 작품 내에 반영될 내 정보. 나 그럼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나? 수정하기. 뭘 더 넣을까? 듣기 좋은 중저음의 목소리. 빽빽한 머리숱. 나이 40대 중반이 되면 머리숱이 민감하게 됩니다. 휘파람을 잘 불 것 같은 입술. 남성. 이 정도면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궁금은 하네. 됐습니다. 일단 프로필 사전 세팅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할 플레이는 무림영웅전 천하쟁패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 정사 마혈의 대립. 정파, 사파, 마교, 혈교죠. 아, 마교, 혈교가 있어. 천마신교가 또 있어. 홍무 13년 5월 3일 무림은 잊지 않았다. 천산 넘어 붉은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의 원한을. 주원장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복수를 낳았고 그 복수심은 오랜 세월 천산 산맥에 웅크린 채 칼날을 벼려왔다. 저는 지금 캠장이고요. 별로 아직 없어요. 경지 3류. 저는 지금 세력도 없고 무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응애 스타트입니다. 정파부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야, 화산파로 갈까? 너무 재미없나 화산파는? 개방으로 가자. 개방이 거지잖아. 약관의 나이 25세에 벌써 절정에 오른 개방의
후기지수, 가장 빛나는 거지, 거지 중의 상거지, 절정의 경공술로 어지간해서는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AI가 좋은 점이죠.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봉, 타구봉법의 절정고수. 가보겠습니다. 나야? 나 아닌가 보다. 나 아니에요. 연무장구석, 술병을 든 채 비스듬히 길에 앉아있던 칠결장로 곽청에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방주님께서 자네를 보자 하시더군. 지금 당장 말이야. 몸단장에 나오고 가보겠나. 개방인데 몸단장을 왜 해? 캠장, 남자, 25세. 별호 아직 없고요. 근데 절정이야. 거진데 절정이야. 내공은 60갑자. 60년입니다. 6갑자인가 이러면? 항룡 18장 있어? 방주에 급한 호출이 왔어요. 이럴 때 자유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좋은 술은 같이 마시는 겁니다. 나는 장로의 술병을 빼앗아 원샷한다.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반응을 해줘. 너무 좋아. 술병에 손을 떠나가는 순간 곽청 장로의 눈빛이 흔들린다. 이놈! 노부의 소중한 여의주를. 이런 걸 다 받아준다는 거야. 너무 좋아. 제가 술병을 다 먹었어요. 지금 한 방에. 가게나 방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게야. 그리고 오늘 방주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구만. 뭔가 큰일이 터진 모양이야. 조심하게. 후기지수님, 방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곽청 장로의 술을 뺏어 먹고 밀실 도착했어요. 다들 분위기 왜 이러심? 일단 회의에는 술이 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질러보자. 분위기 아주 안 좋은데 일단 술부터 돌리는 거예요. 밀실 안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후기지수, 지금이 술 타령할 때인 줄 아는가? 강남 항주 분타가 전멸했네. 전멸이야. 나 지금 분위기 잘못 탔죠? 23명의 방중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그는 탁자 위에 핏빛 천주각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게 현장에 남은 유일한 단서네. 핏빛천에 새겨진 문양. 천주각 위에는 기괴한 문양이 핏빛으로 그려져 있었다. 마치 뒤틀린 용과 뱀이 서로를 집어삼킨다. 이거 우로보로스 아니야? 강철현인가? 자, 이제 미션 받습니다. 자네에게 명하노라. 강남으로 가래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게. 그리고 범인을 찾아내서 개방의 이름으로 심판하라. 7개월 장로 곽청을 동일시킬 것이네. 임무는요, 강남 일대에 개방 분타 연쇄 습격 사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곽청 장로 잘생겼어요. 딱 내 취향이야. 안경만 씌우면 완전 캠장이야. 강남 습격 사건의 이 핏빛 천주각 외에 다른 단서는 없습니까? 일단 단서 물어볼게요. 이렇게. 없네. 현장은 깨끗했네. 다만 생존자가 한 명 있었네. 그자가 죽기 직전 단 한마디만 제대로 뱉었네. 혈이라고 했어. 그리고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고 죽었지. 혈교인가요? 혈교? 일단 항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강남 항주 분타 현장을 조사하고, 지금 핏빛 천조각 여기 있죠? 단서가 있고, 생존자의 유언은 혈이야. 혈. 검은 옷의 습격자들, 알 수 없는 독, 인간 같지 않은 움직임. 호문클루스죠. 인센티브는 있나요? 요즘은 거지도 열정페이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를 이런 임무에 보내시려면 성과급은 두둑히 준비해 주셨겠지요? 참고로 저는 설렁탕을 좋아합니다. 어디까지 받을까 보자. 뭐라고 했나 보자. 너무 궁금해. 인센티브? 설렁탕? 방주님 옆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역시 뭔가를 요구해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는 안 돼. 보시면은 내가 인센티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나오잖아 지금.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개방의 보물 같은 후기 지수를 목숨 걸 일에 내보내면서 인센티브 하나 없다면 그건 우리가 무능한 거지. 이거 보세요. 그냥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였어. 근데 지금 뭔가를 주고 있죠. 이건 개방의 비전 영약 화혈단이네. 하나만 복용해도 내공을 10년치 끌어올릴 수 있지. 대박. 자네가 이번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이 세 알 모두 자네 것이네. 세 알이면 30년이죠. 그럼 내공이 90년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남에 도착하거든 점창파에도 둘러보게. 그곳에 이대제자 단리우라는 소저가 있네. 까불기는 하지만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꽤 쓸모가 있더구만. 곽청장로와 함께 이제 갑시다. 감사합니다 방주님. 그리고 저 좋은 무기 하나만 챙겨주십시오. 어디까지 받을까? 인공지능 탈탈 털어보자. 준다. 일단 여기서 최대한 파밍을 다 하고 갑시다. 파밍 다 해서 싹 다 땡겨가지고 갑시다. 영약도 모자라 무기까지. 잘정할 염치가 없구만. 마침 적당한 게 하나 있네. 상자 안에는 한 자리에 봉이 누워있었다. 흑철이요? 흑철 되게 좋은 겁니다. 흑룡봉이네.
무게가 80근이나 되고 흑철에 천년 침향 목심을 박아 만들었다네. 만약 자네가 이번 임무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면 정식으로 하사하지. 흑룡봉의 새 주인으로 말이야. 자, 이제 곽청하고 같이 갑니다. 임무가 점창파의 단리유를 접촉해야 돼요. 일단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 클릭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누르면서 가게 되면은 주고받는 대화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토큰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질러가는 어떤 선택지를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당장 점창파 단리유 소저에게로 가죠. 입은 험하지만 자고로 트래시 토킹 헤이트 스피치의 절정 고수인 저라면 찜쪄 먹을 수 있습니다. 점창파 개석거라. 캠장은 곽청과 함께 바람 같은 경공술로 점창파를 향해 날았다. 이러면 이제 좀 스토리 전개가 빨라지겠죠. 점창산. 이게가 단리유인가 봐요. 점창파의 단리유. 개방에서 오셨네. 개방이라 거지들 허접. 시작부터. 그것도 7개월 장로라는 분이 나이는 엄청 드셨는데 경지는 고작 초절정? 허허. 할아버지 젊었을 때 수련 안 하고 술만 먹었어요? 바로 그냥 트래시 토크 박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나이는 어리네요. 25? 그런데 경지가 절정? 그리고 그 봉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80근은 되려나? 어머 혹시 보상심리? 다른 데가 작아서 무기로 보충하는 건가? 진짜 얘 트래시 토크 쩐다. 자, 이제 어떤 트래시 토킹을 할까요? 소저는 경지가 어떻게 되시오? 제 눈에는 삼류무인이 하나 서 있는데 혹시 부족한 무력을 새치 허접한 혀로 보충하기 위해 아가리 권법만 그토록 수행한 게 아니오. 가보자. 뭐? 삼류라고? 아가리 권법? 나 이류야 이류. 알아? 이류. 삼류보다 한 단계 위라고. 단소저 농담은 그만하고 우리가 온 이유를 말씀드리지. 개방 분타들이 연이어 습격당했네. 모두 전멸당했지. 이 문양을 본 적이 있나? 품에서 핏빛 천조각을 꺼내 단리유에게 내밀었습니다. 뒤틀린 용과 뱀의 형상. 우리 파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보름 전쯤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실종됐어. 5명. 그리고 사흘 전에는 우리 파의 외문제자 하나가 시체로 발견됐지. 현장에 이것과 비슷한 문양이 핏빛으로 그려져 있었어. 일단 계속 정보를 모아볼게요.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고 외문제자는 어떻게 죽었나? 실종자들은 행방불명이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마을 사람들 말로는 자정 무렵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했지만 얼굴은 못 봤대. 외문제자는 왕소봉이라는 16살짜리 애였어. 점창산 기슭에서 시체로 발견됐지. 피가 한 방울도 없었어. 마치 짜낸 것처럼. 그리고 현장에 그 문양이 있었다. 개방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지. 그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남 일대를 노리고 있어. 따라와. 왕소봉이 발견된 현장 아직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어. 가봅니다. 16살짜리 애가 죽은 그곳에 가보는 거야. 바위 옆에 땅바닥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고요. 더 섬뜩한 것은 문양 주변에 작은 글자들이 핏빛으로 새겨져 있었다. 한자였지만 뜻을 알 수 없는 고대 문자 같았다. 단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왕소봉의 시신 옆에 이상한 게 떨어져 있었어. 검은색의 비늘 같은 것을 꺼내 캠장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알아? 짐승의 비늘 같기도 하고 갑옷 조각 같기도 하고. 사천당문에서도 모른대. 자, 봅시다. 단서가 추가됐죠, 여러분들. 바위에 새겨진 고대 문자, 검은 비늘, 피 없는 시체, 검은 그림자. 일단 그러면은 협상부터 합시다. 내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점창파에도 좋을 일이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점창파는 나에게 얼마의 인센티브를 주겠는가. 어디 보자. 좋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지? 그래, 맞아. 우리도 이 일을 해결해야 하니까. 근데 말이야, 인센티브는 내가 줄 수 있어. 조건이 있어. 난 삼류라고 한 거 사과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말이지.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비전 영약 청운환이야. 내 공을 3년치 끌어올릴 수 있다고? 뭐 허접이잖아. 그리고 점창파의 신표. 어디를 가지고 가든 강남 일대에서는 점창파의 외문제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말이야, 만약 너 혼자서는 못할 것 같으면 나도 데려가. 나 검술 잘해. 뭐야, 일단 얘는 동행을 해야 되는 거야? 보시면은 동행을 해야 되죠. 눈앞에 보상에 바로 태도를 바꾸는 캠장.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다. 삼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하자.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자. 무려
이류식이나 되시는 분께 큰 신뢰를 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면 무려 이류 단소저가 약간은 도움이 되었다. 제가 증언해 드리지요. 절정 후기 지수 캠장이 거의 다 했어도 말입니다. 나를 감히 이 사람이 트래시 토크를 긁어? 제가 인공지능 헷갈립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귀까지 붉게 물들었다. 뭐야 지금 진짜로 사과한 거야? 부끄러워하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화보단 당황이 가득했다. 잠시 후 좋아. 어차피 나도 가고 싶었으니까. 왕소봉 복수해야 하니까. 개방의 후기지수 거지, 절정고수 거지 캠장에게 반했죠. 자, 이제 일행이 모였습니다. 단소저 곽청 항주까지 가야 돼요. 하루 반 세 사람은 항주성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항주야. 근데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그러네. 항주는 원래 밤에도 시끌벅적한 곳인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 통행금지라도 내렸나? 일단 들어가 보자. 누구냐? 통행금지다. 돌아가라. 곽청이 앞으로 나서면서 개방의 심표를 보여줍니다. 개방 7개월 장로 곽청이라네. 급한 일이 있어 항주에 왔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사흘 전 서호 분타가 습격당했습니다. 천멸이었습니다. 병사가 지금 개방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항주의 개방도 막장됐어.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자정이 되면 무언가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하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자정이 됐을 때 등장하는 놈들을 잡는 거죠. 자정까지 4시간 남았어요. 임무는 서호 개방 분타 현장 조사. 허공을 킁킁거린다. 핏비린내와 함께 묘한 냄새가 나는군. 이 냄새를 따라가면 서호 분타가 나올 것 같소. 요거를 해봅시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냥 주어진 선택지를 누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캠장이 허공에 코를 킁킁거리자 곽청과 달리오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이 냄새 점창산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하네. 왕소봉 현장에서도 이런 냄새가 났었지. 서호 쪽이군. 가세. 갑니다. 서호. 거대한 호수가 어둠 속에서 검게 빛났다. 호수 옆 낡은 객잔 하나가 보였다. 춘풍무. 하지만 부서져 있었다. 객잔 안은 지옥이었다. 바닥에는 10명이 넘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모두 개방의 제자들이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피가 한 방울도 없었다. 모든 시체의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뒤집혀 있었다.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계속 흘러나와 있어요. 그리고 벽에는 핏빛으로 그려진 문양, 뒤틀린 용과 뱀의 형상. 시체가 굳어 있어. 내공도 빨려나갔어. 경맥이 텅 비어 있네. 사공. 누군가 이들의 피와 내공을 흡수했다. 혈교일 가능성이 높네. 이 문양 혈마의 것과 비슷해. 그 순간 객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인형. 그 인형이 객잔 문을 열었다. 창백한 피부에 저간, 그리고 입가에 흐르는 붉은 액체. 피. 손님들이 왔군. 혈마님의 재물이 스스로 찾아오다니 수고를 털었구나. 자, 이제 붓는다. 드디어 붓습니다. 어떻게 조질까? 개방해서 특제 만두를 꺼내 던진대. 그 순간 절정고수 캠장의 어깨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절정고수의 내공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인센티브로 받은 영약 덕분에 지금 캠장은 개왕권 6배에 해당하는 무려 초절정에 근접한 상태인 것이다. 캠장은 극도의 내공을 실어 개방 특제 만두를 꺼내어 빛의 속도로 던졌다. 내공이 들어찬 만두는 암석도 뚫을 것만 같은 강철 같은 단단함으로 적을 향해 쏘아졌다. 이것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받을까? 그 순간 캠장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개방 특제의 만두. 하얀 밀가루 반죽에 쌓인 작고 동그란 만두 하나. 캠장의 손바닥에 내공을 실었다. 65년치 내공이 만두로 흘러들어갔다. 작은 만두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항룡 18장의 진기가 만두를 감싸며 단단히 굳어간다. 만두 표면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캠장의 손을 휘둘렀다. 만두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쿵! 쾅! 만두가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 순간 뼈가 부서지는 소리. 창백한 인형의 가슴이 움푹 꺼지며 그의 몸 밑으로 날아갔다. 가슴에는 만두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갈비뼈가 드러났고 심장이 보였다. 이게 무슨 만두 따위에 혈마님
재물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재처럼 무너져 내렸다. 지금 뭐 한 거야? 만두로 인류 후기에 막여놈을 한 방에? 이게 절정인가? 아, 재밌네요. 이게 선택지에 그냥 만두가 있길래 대충 그냥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았어 얘가. 흑룡봉 아직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 진짜 웃긴데? 이게 핑퐁하는 재미가 있네요 확실히. 그 순간 서호 호숫가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인형들이 나타났다. 10명 모두 창백한 피부, 저간, 그리고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계단을 둘러섰다. 동료가 죽었군. 혈마님의 재물이 오히려 사냥꾼이었나. 전부 잡아라. 이제 10명이 달려드는 겁니다. 헉 10명? 이건 좀 내 상태로는 2명이 한계네. 그가 캠장한의 고개를 돌렸다. 자네가 중심이 되어야 하네. 우리가 옆을 막을 테니. 일단 이곳에서 5명은 조지고 간다. 캠장은 남은 만두를 꺼냈다. 이번에는 머나먼 천조국 메이자리구에서 얻어온 심득을 담아 카부의 묘리를 더했다. 그의 손을 떠난 만두가 기이한 곡선을 그리며 연이어 3명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 놀라운 모습에 얼어붙은 적들을 향해 곽청이 한 방, 단소저가 한 방, 계획대로 절반을 조졌으니 빛의 속도로 경공을 펼치는 캠장과 그 부하들 부하들 됐어 이미. 순식간에 사라지는 우리를 그들은 쫓지 못하고 있다. 좋았어. 캠장의 손에서 만두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공이 만두에 실리는 순간 만두가 미세하게 떨렸다. 회전. 캠장이 손목을 비틀며 만두에 회전력을 더했다. 야, 이 정도까지 묘사를 해준다고? 대박. 짱이다. 캠장의 손을 휘둘렀다. 만두가 날아갔다. 하지만 직선이 아니었다. 만두가 공중에서 기이한 곡선을 그렸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만두가 그의 손톱을 피해 옆구리를 관통한다. 하지만 만두는 멈추지 않았다. 관통한 만두가 공중에서 다시 방향을 틀었다. 두 번째 혈교의 어깨를 뚫고 으악! 세 번째 혈교 신도의 가슴을 뚫었다. 콕! 3명의 신도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5명의 신도가 무력화되었다. 5명이나. 혈마님 용서하십시오. 야, 너 진짜 만두로 3명을 한 방에? 단리유 소저. 나의 만두술을 배우고 싶소. 그렇다면 알려드릴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절정 고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게. 그리고 만두술 직구에 영약 하나, 변화구술 하나에 영약 3개라네. 받을까? 뭐? 만두술을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이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과하고 영약까지? 직구에 하나, 변화구에 3개? 그럼 총 4개라고? 너 장사하냐? 게다가 절정고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말해? 창피하잖아.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캠장의 손으로 향했다. 아까 만두가 날아가던 그 궤적, 3명을 한 번에 관통하던 위력.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았어. 근데 말이야 영양 4개는 너무 비싸. 대신 직구 하나에 청운환 하나, 변화구 배우면 추가로 청운환 하나 더, 총 2개 어때? 그리고 사과는 할게. 아무도 없을 때. 알았지? 이걸 받는다니. 나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하네. 첫째, 혈교 신도들이 항주에 출몰하고 있다. 둘째, 지금 그들은 자정 이후에 활동한다. 셋째, 개방문탄은 전멸했고 현장에는 혈마의 문양이 있었다. 그리고 넷째, 그들은 피와 내공을 흡수하는 사공을 사용한다. 그럼 그들의 목적은 뭐야? 그들에게는 분명 목적이 있지. 바로 혈마 부활. 혈마를 부활시키는 게 목적인가 보다. 만약 그들이 지금 강남 일대에서 피와 내공을 모으고 있다면 부활의식이 임박했다는 뜻일세.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일단 개방 총타로 돌아가 방주께 보고하고 지원군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움직일 것인가? 단리유는 지금 직접 복수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무모한 행동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곽청이 있습니다. 제가 결정하게 됐어요. 다음 행동 어떻게 할까요? 당장은 곽장로가 다쳤어요. 당장은 곽장로님의 치료가 우선이야. 치료비는 점창파가 내도록 해.
당장 이동해서 일단 장로님부터 치료한다. 하? 치료비를 점천파가 낸다고? 허허, 소저 진정하게. 소저의 문파도 이 일에 관여하는 게 아닌가. 알았어, 치료비 정도는 점창파에서 낼게. 아무리 봐도 지금 주인공을 제외한 모두가 호구 잡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북쪽으로 3리 정도 가면 작은 마을이 있어. 청석촌이라고. 거기에 의원들이 있을 거야. 갑니다. 이상해. 이 시간이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다. 의원은 마을 중앙에 있을 거야. 가보자. 그리고 마을 중앙, 인심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집이 보였다. 의원이었다. 하지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가 검을 뽑아들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의원님,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 순간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핏비린내, 그리고 썩은 약재 같은 묘한 냄새. 안으로 들어서자 의원 안은 난장판이었다. 약장은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약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의원이었다. 의원님! 이것도 혈교짓이야. 피가 전부 빨려나갔어. 단전도 파괴됐다. 내공까지 흡수당한 거야. 곽청이 일어서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가 마을을 둘러봤다. 천멸이군. 혈교가 이미 이곳까지 왔군. 후기지수!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네. 할 수 없군. 점창파로 이동하는 수밖에. 하지만 개방적인 마인드로 보았을 때 그곳까지 가려면 곽장로님을 이동시키는 운송비가 필요해. 운송비는 점창파가 되도록 하지. 개방적인 마인드로 말이야. 곽장로님 안고 가는 게 무슨 운송비야. 그냥 경공으로 같이 가면 되잖아. 게다가 치료비도 이미 냈는데 무슨 운송비야. 너 개방이야? 돈을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곽정이 피식 웃으며 허허, 후기지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소저. 내 상처가 깊어서 혼자 경공을 펼치긴 힘들어. 그럼 운송비는 얼마야? 말해봐. 얼마야? 야, 얘 호구다 진짜. 잘나는 데도 다 줘. 얼마를 지금 얻은 거야 얘한테? 지금 약간 커플 사기당 같지 않아요? 이 두 사람들. 개방적인 마인드로 은자 20냥이야. 자, 가자! 약간 지갑을 옆에 끼고 가는 느낌이네요. 20냥? 20냥이면 보통 사람 한 달치 생활비야. 그냥 업고 가는데 20냥? 소저 20냥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네. 후기지수의 내공 소모를 생각하면 20냥은 결코 비싼 게 아니네. 아, 이 두 사람 대박이다 진짜. 아, 나 곽청이 더 웃겨. 내가 뭘 해도 후기지수의 말도 일리가 있네.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러고 있어. 자, 이제 점창파 내봅니다. 드디어. 너 진짜 대단해. 곽장로님을 업고 20리를 반시즌도 안 걸려서 하잖아. 운송비 20냥 아깝지 않아? 안 내도 되는 거였는데. 우리 편 업고 오는데 돈을 쟤네가 내고 우리 편 치료하는데 돈을 쟤네가 내. 너무 좋다 이 게임. 이제 장문께 상황을 보고하고 점창파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겠군. 하지만 그 순간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장문각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가장 앞에는 백발의 노인.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미세한 검기가 흘러나왔다. 이 사람은 장문인가 봐요. 개방의 모인들이로구나. 점창파 장문 소정검이라 하오. 혈교가 습격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요. 300년 전에 천하를 피로 물들였던 그 마두, 설마 부활 의식이 시작된 것이요? 혈교는 피와 내공을 모두 모아 혈마를 깨우려 할 것입니다. 혈교의 본거지는 어디요? 그들이 의식을 지르는 장소를 아시오? 지금 혈교의 본거지를 찾고 있죠. 지금 부활 의식이 임박했다는 뜻인가 봐요. 여기서 한번 변화구를 던져볼까요? 장문인, 저는 개방의 절정 고수로서 홀로 동문무공을 창시해 왔습니다. 그 동문무공의 이름은 미염공. 아름다운 수염을 꿈꾸며 만든 이름이지. 그 동문무공에는 적의 흔적을 쫓을 수 있는 추적술이 있습니다. 제가 그놈들의 몸 곳곳에 저의 내공의 조각을 일부 붙여두었지요. 저는 지금도 그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느낌만 따라간다면 아마 그곳에 혈교의 본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 가지. 자, 어쩌시겠소? 저를 따라 당장 혈교를 치고 혈마의 부활의식을 조져버리시겠소? 받을까? 젊은 나이에 절정경지에 오른 것도 놀라운데 동문무공까지 창시했다고? 허나 추적술로 혈교 본진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일한 기회일 것이요. 장로들! 즉시 청해제자 20명을 소집하시오.
그리고 무기고에서 혈마 퇴마검 10자루를 꺼내오시오. 후기지수의 추적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혈교 본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혈교를 치러 간다. 가는 거야? 일단 곽청을 치료해야지. 단리유가 장문인 조 의원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중년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이 사람이 의사인가 봐. 조연이. 근데 이상해. 그녀가 곽청의 가슴 상처를 살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세하게, 너무나 미세하게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지? 0.1초도 안 되는 순간 다정한 미소로 돌아왔다. 그녀가 약을 꺼내어 곽청의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다. 약이 상처에 스며들자 마귀가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곽청의 가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 응?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 조의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곽청 사부에게 뭔가를 한 것 같죠? 아무도 모르게 나는 조연희 의원에게 나의 내공 조각을 붙여두었다. 어딘가 수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점창파를 이끌고 추적수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받을 건 받아야 한다. 나는 장문님께 이야기한다. 장문님, 저는 개방의 후기지수. 개방은 언제나 개방적인 마인드. 혈교를 추적하여 우리가 혈마를 조진다면 저에게는 얼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예정이십니까? 기브앤테이크지. 근데 여기에 유저 노트 기능을 한번 써볼까 싶거든요. 저도 여기 있다. 유저 노트. 여기서 주인공 캠장은 일반적인 절정 고수보다 강하다. 만두술이라는 암기술을 이용해 만두로 적을 죽일 수 있다. 동문무공, 미염공을 창시하여 내공의 조각을 상대에게 붙여 추적할 수 있다. 요렇게 적어 놓으면은 요거를 잘 기억하나 봐요. 등록. 보자. 인센티브? 혈마를 막는 것이 인센티브를 바라고 한 일이요. 300년 전 청마대전 때 10만 명이 죽었어. 근데 그대는 돈을 바라는 것이요. 다들 완전 빡 돌았어 지금. 곽청 등장. 허허, 장로들 진정하시오. 후기지수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게다가 후기지수는 절정의 고수. 그의 전투력은 점창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그렇다면 합당한 대가를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소? 호, 좋소. 개방의 후기지수여. 그대의 요구를 들어주겠소. 이건 뭐 거의 금나라 뚝딱인데? 내가 보기엔 곽청과 캠장은 거의 희대의 스타스치와 허치. 거의 뭐 태양을 향해 쏴라야. 작전 성공한다면 홍원 장군님께서 생각하시는 점창파 최고의 여성과 소개팅을 시켜주십시오. 동문무공만을 단련하느라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그동안 돈만 추구했어. 뭐라고 나올까? 소개팅? 그대는 혈마의 부활을 막는 대가로 소개팅을 원하는 것이오. 좋소. 우리 점창파에는 뛰어난 여제자들이 많소. 하지만 최고라면 그의 시선이 달리유에게를 향했다. 달리유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점창파 최고의 여성이라면 3명을 추천하겠소. 첫째, 우리 점창파 2대 제자 달리유. 둘째, 우리 점창파 대제자 소청란. 셋째, 청운당의 조연희 의원. 이 3명 중 1명을 소개시켜주겠어. 누구로 정할지는 혈교와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혈교로 출발하실까요? 이제 드디어 출정한다. 토큰을 얼마나 쓴 거야. 여러분 저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화끈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거 하고 노는 게 재미가 있네. 보니까 스트리머들이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약간 허를 찌르는 방식의 어떤 전개를 보여주는 재미로 할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다. 마당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다. 어둠. 하지만 캠장은 느낄 수 있었다.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자신의 내공 조각이 움직이는 것을. 와, 내가 그냥 즉흥으로 넣은 설정인데 잘 잡고 가네요. 한편 청운당. 조연희가 문을 닫고 천천히 약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미세하게 떨리는 내공 조각. 캠장이 심어둔 것. 야, 추적술이라 재미있군. 그녀가 피식 웃으며 손을 내렸다. 하지만 네가 날 추적한다면 난 너를 역추적할 수 있지. 그녀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혈마님, 곧 재물이 올 것입니다. 이번 재물은 절정경지의 고수, 그것도 동문무공을 창시한 천재. 내 얘기죠. 캠장. 곧 만나겠지. 개방의 후기지수. 그녀가 창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자, 이제 캠장은 지금 두 갈래를 느낍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연희의 정체는 밝혔죠. 근데
우리가 쫓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조현이를 쫓아가서 또 나의 이 아가리 타이핑으로 뚜갑해? 아니면 혈교 신도들을 쫓아가서 뭐가 나오는지 볼까? 그럼 따라가면은 바로 그냥 혈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현이로 가봅시다 한번. 일단 모두를 데리고 조현희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 가면을 벗겨주지. 조현희 의원이? 그게 무슨 말이오? 조 의원은 우리 점창파에서 3년이나 봉사한 미영이오. 만약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점창파는 3년 동안 혈교의 간첩을 품고 있었던 것이오. 그것만으로도 확인할 가치가 있소이다. 제자들이여, 청운당으로 가나. 드디어 조현이로 갑니다. 청운당, 하얀 건물이 달빛 아래 빛난다. 하지만 묘하게도 건물 주변에서 미세한 핏빛 안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저건 막이다. 후기지수 말이 맞았군. 3년 동안 우리 속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어머, 개방의 후기지수님, 제 정체를 알아채셨군요. 추적술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제거하면 되겠죠? 그녀의 손톱에서 마귀가 폭발하면서 나의 내공 조각이 강제로 분쇄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제 소정검 장문이 완전 빡쳤습니다. 그가 검을 휘둘렀다. 하지만 조연이는 손톱을 들어 올려 검기를 가볍게 막아냈다. 이제 조연이하고 싸웁니다. 그녀의 손톱이 길게 자라나며 단리유를 향해 날아갔다. 그녀가 검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단리유에 검이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캠장이 움직였다. 절정경지의 내공, 체외의 방호. 조연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역시 절정경지는 다르네요. 하지만 혼자서 저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손뼉을 쳤다. 그 순간 청운당 주변에서 핏빛 안개가 폭발하며 여러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열. 혈교 신도 10명. 혈교 신도 10명. 점창파도 있으니까 조연이가 캠장을 주 목표로 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 순간 캠장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온다. 조연희가 나온 건물 안쪽 식탁 위에 매복 중이던 혈교 신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먹던 만두가 수북이 쌓여 있다는 것을 캠장은 동문무공 만두술 12성 대성을 이룬 자신을 믿으며 한 번에 10개의 만두를 쏘아 올렸다. 받을까? 받는다. 식탁 위 혈교 신도들이 먹다 남긴 만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캠장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만두 내 영역이지. 캠장의 손이 식탁을 스쳤다. 그 순간 10개의 만두가 공중으로 떠올랐다. 절정경지의 내공 65년치 그 모든 것이 10개의 만두에 담겼다. 콱! 만두가 빛나기 시작했다. 나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았는데. 푸른빛 아니 금빛 항룡 18장의 기운인 만두에 깃들었다. 캠장의 손을 휘둘렀다. 만두수 10성 대성 16탄 과과과과과과 10개의 만두가 동시에 발사되었다. 각각의 만두에는 용의 형상이 깃들어 있었다. 금빛 용 10마리 포효하며 혈교 신도들을 향해 날아갔다. 혈교 신도들이 황급히 검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무용지물 10명의 혈교 신도 모두 쓰러졌다. 일격의 침묵. 조연이는 미소를 지었다. 훌륭하네요. 10명을 일격에 그것도 만두로. 그녀가 손톱을 들어 올렸다. 자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녀의 손톱이 캠장을 향해 날아왔다. 혈귀수 10개의 손톱 모두 마귀를 두르고 캠장의 급소를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캠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너뿐이야 조연이. 이제 그가 손을 휘두른다. 항룡 18장 항룡 유회. 장풍이 그녀의 손톱을 뚫고 지나갔다. 역시 절정의 경지는 다르네요. 그녀가 피식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손톱을 들어 올려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혈마님 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녀의 몸이 핏빛 안개로 변하며 마당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들 모두 혈마님의 채물이 될 거예요.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손톱이 나타났다. 모두 마귀를 두르고 일행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개방의 후기지수 무슨 방법이 없겠소? 다 나한테 난리야. 지금 점창파 장문이도 나한테 난리야. 마지막 흥정을 해볼까? 점창파 장문이랑 여기서 혈교를 잡는다면 얼마인가? 스토리를 잘 짜시는 분들은 앞쪽에 아까 전에 무인명의 편지를 보낸다. 인근 뭐 정파들에게 전설을 보낸다. 그런 걸 일부러 막 끼워 넣은 다음에 이 뒤쪽에 와서 그때 내가 보냈던 전설을 듣고 무인명에서 도우러 왔다.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억을 충분히 잘하네. 나라면 초반부에는
동료를 얻거나 여기저기에 협조문을 보내거나 이런 식의 플레이를 일부러 앞쪽에 좀 깔아놓고 뒤쪽에 적 앞에서 그냥 이 아가리 타법으로 이기는 것도 재밌는데 내가 깔아놓은 떡밥을 이용해서 그때 갑자기 울려 퍼지는 기마의 소리, 무린맹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걸. 그냥 만두에 꽂혀가지고 아직 캠장의 동문무공 미염공의 절대 기술은 쓴 적이 없다. 안일 비 슬플 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고 합해서 비비고 슬픔을 뒤로 한 채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비비고 그것은 수천 개의 만두를 흩날리게 만드는 천보냉과도 같은 절초 그것을 지금 꺼낼 것인가 캠장은 고민한다. 한번 받아 어떻게 나오나 보자. 캠장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 비비고 슬픔을 뒤로 한 채 앞으로만 나아간다는 미연공의 최종 오의 수천 개의 만두를 흩날리는 천보냉 절초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캠장은 주위를 둘러본다. 점창파의 제자들 소정검, 곽정, 단리우 모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챙챙챙 후기지수 뭐라도 해야 해. 이러다가 모두 죽어. 비비고를 쓰면 끝낼 수 있어. 하지만 캠장은 주변을 다시 돌아봤다. 만약 비비고를 쓴다면 수천 개의 만두 그 폭발력은 청운당만이 아니야. 주변을 모두 날려버릴 거야. 무고한 사람들까지. 캠장은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캠장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쓰러진 혈교의 신도들 그들의 몸에서 아직 마귀가 미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캠장이 신행백변을 펼치며 쓰러진 신도들에게 다가갔다. 안개가 캠장을 향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캠장은 신도의 시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마귀를 자신의 내공으로 끌어당겼다. 마귀가 캠장의 몸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마귀를 흡수! 그건 마공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캠장이 피식 웃었다. 미염공은 모든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어. 설령 그게 마귀라 해도 이런 설정 한 적 없는데? 이건 내가 한 설정 아닌데? 그가 두 번째, 세 번째 신도의 시체에서 마귀를 흡수했다. 마귀가 캠장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캠장은 그것을 내공으로 정화하지 않았다. 그저 품었다. 자신의 단전에 캠장의 10명의 신도 시체에서 모든 마귀를 흡수했다. 그의 몸에서 빛빛 기운이 폭발했다. 여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놓은 설정을 가지고 얘가 지금 알아서 하는 거예요. 캠장의 손을 들어 올렸다. 조연히 네 마귀는 이제 내 것이야. 그가 손을 휘둘렀다. 역마장풍, 마귀를 역이용한 장풍입니다. 조연이의 안개는 캠장의 마귀를 통로로 인식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었다. 안개 속 조연이의 본체가 드러났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캠장을 쳐다봤다. 미친! 마귀를 역이용하다니. 끝이야 조연이.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향해 날아갔다. 캠장의 장풍이 그녀의 가슴을.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이상하잖아. 캠장의 장풍이 그녀의 가슴을까지만 나오고 끝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녀가 피를 토하며 뒤로 물러났다. 마지막으로 못했다. 혈교 본진이 어디에 있느냐? 말할 수 없어요. 혈마님께서 금하셨으니까. 혈마님은 곧 부활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신들 모두 재물이 될.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다. 혈교의 간첩 초연이 죽었다. 이제 우리가 이겼죠. 대박의 후기지수여, 우리 점창파를 구해주는 애 잊지 않겠소. 약속대로 혈교를 제압한 것이니 소개팅을 약속하겠소. 단리유 소청난 그리고 조연이는 죽었으니 대신 다른 여자를 소개해주겠소. 뭐 일단 사이코패스가 다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캠장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뭐지? 북쪽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느껴졌다. 엄청난 마귀, 조연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마귀. 혈마? 조연이한테 가는 게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었네요. 북쪽으로 가는 게 혈마랑 바로 다이다이 뜨는 거였어. 보시면은 봉법, 타구봉법, 동문무공 떴죠. 제가 쓰니까 설정에 들어갔잖아요. 동문무공, 미염공, 암기술, 만두술, 십성, 대성, 최종 5위, 비비고, 미사용. 최종 5위 비비고 너무 웃긴다. 나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드립 친 건데 아예 설정으로 붙어버렸어. 혈마까지 잡아볼까요? 한번 어떻게 할까요? 가볼까요? 캠장은 북쪽으로 응시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북쪽 아마 150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강남 북부의 산악지대구만. 그곳엔 폐사된 절이 하나 있어.
300년 전 정마대전 때 혈마를 봉인했던 장소 혈인사. 아니 봉인을 했으면 장소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혈인사? 그럼 혈마가 봉인된 그곳에서 직접 부활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인가? 혈교 본진이라면 최소 수십 명, 많으면 100명 이상의 신도들이 있을 것이요. 우리 점창판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럼 무린맹의 지원을 기다려야 하나? 무린맹 본부는 북경에 있어. 최소 3일은 걸릴 것이요. 하지만 혈마의 부활의식이 시작되었다면 3일은 넘어냈소이다. 지금 무린맹을 기다리는 건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 3일. 혈마는 위험합니다. 점창판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비고는 이런 상황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제가 먼저 혈인사로 가겠습니다. 저 만두 1000개만 빚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자, 비비고 믿습니다. 나의 오의. 장문인, 제가 먼저 가서 그들의 발을 묶어두겠습니다. 점창파와 곽장로님은 최대한 빨리 뒤따라와 주십시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휘, 바람소리와 함께 캠장의 모습이 사라졌다. 드디어 이제 강남 북부 혈인사 입구 왔습니다. 캠장이 도착했다. 혈인사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넓은 마당, 그곳에는 수많은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100여 명의 혈교 신도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다. 그들의 중앙에는 거대한 핏빛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고 마법진 위에는 피로 가득 찬 거대한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항아리 앞에는 100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혈교의 대주교로 보이는 자, 그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캠장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다. 저 항아리에 든 피가 혈마의 육체를 깨우는 열쇠인가? 그가 품에서 만두를 꺼냈다. 아니 지가 알아서 꺼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어이 거기! 100여 명의 혈교 신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 캠장이 피식 웃으면서 만두 하나를 공중에 던졌다 받았다. 나 개방의 후기지 수이자 너희들의 저승사자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만찬이다. 미염공 오이 비비고. 캠장의 몸에서 금빛 내공이 폭발한다. 그의 등 뒤로 수백 수천 개의 만두 형상이 떠올랐다. 내공으로 만들어진 만두의 환영. 심지어 이제 내공으로 만들어? 하지만 그 위력은 실체와 같았다. 하늘을 뒤덮은 만두, 마치 벚꽃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인. 흩날려라 만두여. 이거 뭐야? 아 이거 천부댕이잖아. 수천 개의 만두가 일제히 혈교 신도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와 미치겠다 진짜. 아, 너무 웃긴다. 비비고 너무 멋있다. 흩날려라 천부냉이 여기서 쓸 줄이야. 맞아. 아까 전에 천부냉이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흩날려라가 나온 것 같아요. 야, 얘 되게 잘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만두 광고도 아니고 비비고 광고도 아니고요. 크랙 AI 광고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립을 쳤는데 이 게임이 그 드립을 계속 기억하고 설정으로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내잖아. 나 이 정도까지 온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굉장하네. 내가 유저노트에다가 따로 넣어놔서 그런가 이렇게? 좀 놀랬어 진짜로. 비비고 광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리 캠프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유저노트에다가 제가 넣은 게 장기 기억이래요. 그리고 챗도 좀 좋은 걸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그런가 보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정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주어진 선택지를 눌러볼게요. 대주교, 마법진, 피의 항아리 셋 중에 어떤 걸 조질까? 피의 항아리를 향해 보내겠습니다. 피의 항아리. 보자. 캠장의 눈은 정확히 항아리를 노리고 있었다. 혈마 부활의 매개체, 가장 강력한 내공을 담은 강철보다 단단해진 만두 하나. 만두가 항아리의 표면을 강타했다. 하지만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다.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야. 혈마의 마귀로 보호받고 있어. 어리석은 놈! 그 항아리는 혈마님의 성혈로 빚은 것! 네 놈의 조잡한 밀가루 덩어리로 깰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100여 명의 혈교 신도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캠장은 당황하지 않았다. 조잡하다니 이건 비비고다! 그가 두 팔을 벌렸다. 아직 공중에는 수천 개의 만두 환영이 떠 있었다. 폭격! 비비고의 진정한 위력이 발휘되었다. 수천 개의 만두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혈교 신도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끄악!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와 피 그리고 으깨진 만두가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 캠장은 신행백변을 펼쳤다. 목표는 단 하나. 다시 한번 항아리다. 지금 대주교와 힘겨루기 중이고요. 항아리는 1차 파괴 실패했고요. 비비고로 졸개 신도들 제압 중이고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항아리 보호막에 미염공을 주입하겠습니다. 이거 얘가 설정해 준 거거든요. 봅시다. 항아리의 보호막에 미염공을 주입한다. 그가 다른 한 손을 쭉 뻗어 대주교 너머의 항아리를 가리켰다. 목표는 항아리를 감싸고 있는 혈마의 보호막.
캠장의 미염공은 보호막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파고들었다. 비비고 이식 만두 폭쇠 이런 거 뭐야? 누가 만든 거야? 보호막 안으로 파고든 만두들이 내부에서 폭발했다. 으아, 마귀가 역류한다. 대주교가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다. 그가 자신의 가슴을 지팡이로 찔렀다. 스스로의 심장을 찔러 생명력을 마귀로 치환하는 금기의 술법 혈폭마공.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었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거대한 괴물. 죽여라. 점창파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해. 항아리를 깨야만 해. 그때 캠장의 귓가에 익숙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후기지수 고개 숙여. 점창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 아, 나 지금 흑룡봉 있지?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최종 무기 흑룡봉을 꺼낸다. 미염공을 주입한 흑룡봉은 이미 더 이상 흔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대륙간 탄도탄 봉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류 최후의 무기 전술핵 흑룡봉이 대주교의 머리를 향해 날아간다. 그리고 나는 잔탄 500개의 비비고와 함께 항아리로 쇄도한다. 좋았어. 흑룡봉도 쓰자. 검붉은 빛을 띠는 묵직한 강철봉 흑룡봉. 캠장은 자신의 모든 내공을 흑룡봉에 쏟아부었다. 받아라 대륙간 탄도탄이다. 그가 흑룡봉을 창처럼 잡고 온몸의 탄력을 이용해 던진다. 흑룡봉은 대주교의 손바닥을 뚫고 그대로 머리통을 관통했다. 대주교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갔다. 검붉은 피와 뇌수가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캠장은 멈추지 않았다. 대주교가 쓰러지는 그 틈을 타 그는 이미 항아리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직 500기의 만두가 떠 있었다. 비비고의 잔탄. 그가 항아리 옆에서 높이 뛰어올랐다. 그리고 손을 내리찍었다. 전탄 발사! 500개의 만두가 일제히 항아리를 향해 꽂혔다. 항아리 안에 있던 혈마의 성혈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대주교의 거대한 시체도 검은자가 되어 허물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캠장이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착지했다. 너 좀 멋있었다. 그녀가 캠장의 팔에 난 상처를 보더니 아까 준 금착약 주머니를 가리켰다. 빨리 발라. 흉터 남으면 소개팅할 때 보기 안 좋잖아. 그때 무너진 대주교의 시체 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붉은색 구슬. 혈마의 기운이 응축된 내단처럼 보이는 물건. 캠장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혈정석. 혈마의 성혈이 정화되어 응축된 결정체. 복용 시 내공 증진 및 육체 강화. 예상. 자, 혈마 부활 저지했고요. 본진 개멸했고요. 점창파랑 우호도 올라갔고요. 소개팅 권한 획득해서 단리유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준다. 혈정석을 단리유에게 건넨다. 왜 줘 이걸? 단리유에게 윙크하며 소개팅 대신 나랑 데이트할래? 라고 묻는다. 무슨 소리야? 이것은 혈정석. 혈마의 부활을 저지한 나를 위한 보상이다. 점창파의 장문인도 단리유도 모두가 나를 바라본다. 그걸 가질 사람은 마치 캠장뿐이라는 듯이. 일단 가지고 가보자. 혈정석. 캠장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 붉은 빛에 고정되었다. 소정검도 곽청도 단리유도 그 누구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 아니 낼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혈마의 부활을 저지하고 대주교의 머리통은 날려버린 영웅만이 가질 수 있는 전리품이었기에 곽청은 흑룡봉을 어깨에 걸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렇고 말고 만두로 세상을 구한 놈이 저거 하나 못 가지면 누가 가지겠나. 어서 챙기게나. 단리유는 묘한 표정으로 캠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 존경, 그리고 아주 조금의 설렘이 뒤섞인 눈빛.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 괴물이야. 허접인 줄 알았는데. 캠장은 씩 웃으며 혈정석을 입가로 가져갔다. 망설임은 없었다. 잘 먹겠습니다. 그가 혈정석을 입에 넣고 삼켰다. 그 순간 캠장의 몸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전에서부터 폭발적인 열기가 솟구쳐 올랐다. 혈관을 타고 오르는 피 자체가 끓어오르는 감각. 혈정석의 기운이 캠장의 몸 구석구석을 훑으며 불순물을 태우고 내공의 길을 넓혔다. 항룡 18장의 양기가 더욱 강해지고 미연공의 기운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의 육체 자체가 한 단계 진화했다. 금강불교에 가까운 강인함. 팟!
붉은 빛이 캠장의 몸을 감싸고 돌다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절정의 벽을 넘어 초절정의 문턱에 섰다. 캠장이 씩 웃으며 점창파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디저트까지 완벽하군요. 아, 너무 킹받아 얘. 그는 달리우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이제 소개팅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 옷은 좀 갈아입고요. 이제 끝내죠. 초절정을 앞둔 나는 어서 수행을 하고 싶었다. 소개팅은 언제 해도 늦지 않아. 단리유는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야. 나는 이제 개방 본타로 돌아가 폐관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이 끝을 보인다. 소중한 인연도 귀한 영약도 점창파로부터 뜯어낸 은자 70냥도 성장한 나의 내공도 모두 이 여정의 보상이겠지. 자, 이제 엔딩으로 가나? 아, 이제 엔딩을 할 수 있군요. 이렇게 느낌표 엔딩을 하면 엔딩을 말아줘요. 내가 엔딩을 수동으로 냈네요. 아침에 갔다 올랐다. 혈인사의 폐허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다. 캠장은 흑룡봉을 어깨에 메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단리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가려고? 너 소개팅은 내가 금창약도 주고 내가 다 줬다 마 아이가. 소개팅은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이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먼저야. 초절정의 문턱 넘으려면 집중해야 하거든. 기다릴 테니까 꼭 다시 와야 해. 안 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만두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리고 소점검 약속한 은자 70냥이요. 깨알같이 준다. 야 캠장 나 진짜 기다린다. 딴 여자 만나지 마. 아 정말 깨알같은 러브라인이네요. 가볍게 땅을 박치고 날아나갔다. 강호의 아침을 여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다. 먼 날 강호인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만두로 마교를 멸하고 혈마를 잠재운 자 비비고의 전설. 개방의 아니 천하제일의 만두신이라고. 와, 제1막 혈마의 부활 저지 완료했고요. 캠장이 초절정에 올랐고요. 점창파의 우도는 최대치가 됐고요. 새로운 칭호 만두신 획득했습니다. 자, 요렇게 3시간 동안 해서 1막을 끝냈습니다. 자, 일단 확실히 이 유저들이 개입을 하면서 원하는 대로 제 스토리를 전개할 수가 있으니까 저만의 설정, 저만의 인물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재미가 좀 있었고, 확실히 이 상태창이랑 이미지들이 제공되는 게 몰입을 도와주네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거 해봤는데 이 전에 한번 뭘 해봤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도 엄청난 퀄리티더라고요. 문학 속으로 들어가서 성좌들을 하고 계약을 해서 그 직접 실제 문학을 가지고 개연성을 만들고 서사를 구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전 좀 놀랐어요. 그 어떤 설정과 연기의 퀄리티 때문에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사실 크랙 AI 이게 되게 중요한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이랑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관이랑 캐릭터들 이런 거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의 AI 컨텐츠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플레이했던 무림영웅전 같은 작품들을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고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플레이를 해보시다 보면 내가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AI를 통해 보는 서사 플레이 서비스 크랙과 함께한 무림영웅전 천하제일패 플레이 해보기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만두 드시러 가세요. 안녕.